오늘도 장장 고기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천이 이제 여야 몇 프로 진행된 건가요? 이 정도 되면 한 70%. 네, 한 70% 예. 정도. 예. 중간 평가 60개 한번 정도 남은 네. 것 같아요. 각자 중간 평가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100점, 민주당 빵점이에요. 이거는 절대 평가가 아니라 아, 예. 상대 평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 평가로 보면 예. 네. 빵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많아요. 그렇게 쉽게 100점, 빵점 0점. 얘기하시면 안 예. 돼요. 장 기자 동의하십니까? 많이 아니 주세요. 저는 그냥 예.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예. 둘 다 이렇게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쉽게 풀었어도 되는데 예. 너무 스스로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다. 예. 패가 많이 꼬였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예. 있잖아요.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뭐 별건으로 친다 하더라도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광재 전 사무총장의 예. 문제라든가 요 두 가지만이라도 핵심적으로 일찍 풀었어야 됐다. 글쎄요. 이거를 한 달씩이나 끌 문제였냐. 그리고 예. 뭐 경선 붙이고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본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후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치할 건지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진용이 갖춰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 그 배치를 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냥 막 자기들끼리 스텝이 꼬여가지고 예. 오늘도 사실은 임종석 실장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한참 있다가 4시 반인가 넘어서 이제 양규백 위원장 나와서 논의를 많이 했으나 결정은 또 미뤘다. 그 왜 밀린 것 같습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사실은 내부에서 뭐 일부에서는 결정장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긴 한데요. 방향은 알겠는데 왜 네. 밀릴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싫다는 그래서 다들 거죠. 주기 싫다는 거죠. 망설임입니까? 네. 아 정말 주기 싫은데 안 줄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저 그래서 다들 임종석 이재명 실장 이거 대표 마음을 알게 되면 좀 알려줘라 이렇게. 네. 임종석 실장 스스로 좀 결단해가지고 좀 우리 마음 알아가지고 자진해서 좀 판단하지 왜 안 해? 아우 정말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것 같고요. 예. 저는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총선 100점, 예. 민주당 빵점이에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개혁 공천이 없고 물갈이 공천이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근데 상황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낙천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반발하질 않아요. 예. 그냥 저 선당우사 하겠습니다. 네. 선민우사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공천 갈등 분란 없이 현재 상황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점수를 줄 만하다. 어디에 예. 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예. 민주당이 너무 지금 시끄러우니까 현역 의원도 반발하고. 근데 아니, 제가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조용하게 하는 거는 센 사람을 많이 봐주면 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힘센 사람을 많이 봐주면 어느 사회나 조용한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앵커님 말씀드린 게 예.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100점이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지금 보니까 예. 대통령실 비서관급들은 거의 다 줬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줘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 그런 걸 다 끝나고 나면은 야 이거 보니까 조용히 관리한 줄 알았더니 현역 의원 거의 대부분 공천 줬고 대통령실의 비서관급들은 거의 좋은 지역 다 줬네. 결과론적으로 예. 보면은 개혁 공천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다 했네. 이런 평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선 끝나고 나서.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위기 관리는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100점 줘야 된다. 아니, 그런 그러니까 그걸 위기 관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29일 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 네. 처리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재의결까지는 의원들의 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탄을 하려면 김건희 특검 방탄을 하려면 의원들 표가 필요하고 예. 하니까 이제 진행이 되지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아직 안 했잖아요. TK하고 강남 요 네. 지역에 이른바 용해관, 검해관, 대거 꽂히면 그때부터는 전쟁일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관리되고 있으니까 100점이다. 이렇게 주기에는 문제가 많은 공천이다. 그러면 장 기자 보시기에는 지금까지는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해서 관리를 하다가 네. 그 지나면 돌변하고 네. 시끄러워지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아니 없다는 그것도 말씀입니다. 있고 예.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네.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여당의 경우에는 자리도 많고 뭐 캐비넷도 있고 예. 뭐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가 가능한 거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엉뚱하게 예. 관리하면서 스텝이 스스로 자승자박이 돼버린 예.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부터 나오는 예. 거고 나도 답답해 너도 답답해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마도 내일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까?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내일로 또 미뤄졌고 예. 뭐 여전사 3인방 네. 이분들도 내일 뭐 발표를 할 거라고 하니까요. 예. 좀 봐야 될 것 방향성은 뭐 같습니다. 대략 네, 대략 잡힌 것 같은데 제가 네. 당사자들한테 다 확인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연락을 받은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오늘 밤에 전화 오려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29일 날 있을 뭐 김건희 여사님 특검과 관련해서 문제 때문에 예. 현역 의원들 좀 민감한 지역들은 좀 나중에 공천할래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워낙 공천 파동이 지금 심해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의 이탈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 1차 투표 때보다 예. 이번에 이제 재의결할 때 민주당의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해요. 찬성표가 예. 덜 나올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주민 예. 원내수석 물어봤더니 긴 한숨과 함께 계산이 안 된다. 네. 네, 예. 대체로 이런 표결하기 전에 다 깔끔하게 해서 누가 어떻게 그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오차가 생기면 네. 누구누구인지도 이제 찾아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표 계산이 안 된다. 아무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으로서 만약 그날 재표결을 하는데 공천 문제로 뭐 안 비판 받겠죠. 안 나오면. 나오면 그랬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순간 정치 생명에 뭐 치명타를 입을 텐데 그럴까요? 아니 그냥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가서 이제 반대표 던지더라도 네.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만약에 불출석했다. 예. 그러면 이제 출석하겠죠.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출석하겠죠. 출석은 하겠다. 뭐 여러 말이 나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쭤봤던 게 저 김현전 의원 여기 모시고 했더니 거기서 이른바 친명계의 그 규정은 명확해요. 뭐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당의 상황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동료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당원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걸 억지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당내 뭐죠 이재명 대표 그 사법 처리 관련해서 네. 네. 당론 비슷하게 반대를 명시했는데 네. 거기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동료와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뭐 이런 논리예요. 아니 보니까 그게 이제 예. 그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2015년 민주당 그 김상곤 혁신위 때 만들었던 평가의 툴은 예.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래서 그거 점수를 다 내면 결과적으로 누가 몇 점 받을지 알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정량이 60%고 정성이 40%인데 정량은 대체로 비슷하고 정성 평가가 중요한데 다면 평가를 원래 2번 하도록 되어 있고 전반기에 예.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는데 전반기에 지역 활동이 꼭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평가 항목에 예. 못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공교롭게도 후반기에 한 번으로 그냥 다 결정을, 그러니까 예. 중간고사 못 봐서 기말고사 한 번으로 100점 점수를 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예. 표결과 겹쳤고 이때 전반적인 당의 뭐 복귀해 보면 대체로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가결표가. 그래서 30몇 명, 31표의 예. 반란 뭐 이렇게 뭐 쿠데타 뭐 이런 등등의 언론들이 기사를 썼었는데 이 세력에 대해서 당내의 그런 당직자들이건 그리고 의원 상호 간의 동료 평가건 어떻게 우리 당의 대표를 국민의힘에 협력하고 예. 검찰 손에 넘길 수가 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의총 분위기도 굉장히 험악했어요. 예. 서로 간에 날선 공방이 예. 있었고 아마 그때 이제 이게 되니까 집중적으로 점수가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나왔고 그 예. 결과 이게 하위 평가 10% 20%에 포함되게 된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의원들 평가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잘못된 룰이다라고 볼 예. 수밖에 없고 거기는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보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예. 보복 수단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건 잘못된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왜 저럴까? 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친박들만 있으면 좋겠어. 비박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8, 90명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면 나는 그냥 국정 운영할 수 있어. 나 예. 대통령이고 내가 영남권에 영향력 많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의 예. 총선 승리보다는 친명당을 만들고 싶어한다. 네, 본인의 앞으로의 사법 리스크를 더 확고하게 방어를 해주고 왜냐하면 180석 있었지만 아이 뭐야 이 사람들 같은 민주당 안에 있지만 3, 40명 정도 지금
나에게 칼 꽂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예. 그냥 150석 이하라도 그냥 나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만으로 이 당을 확 변화시키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예. 가능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15점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대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처럼 15점에 예.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 그럼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 언론이 이제 편의적으로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취재한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지금 막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친명이었나? 아니거든요. 옛날에 친노하다가 정동영 하다가 친명. 예. 그다음에 뭐 친노하다가 박원순 하다가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뭐 손학규 하다가 뭐 친명 뭐 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친명이라고 하면 뭔가 이재명 대표가 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당장 뭐 권칠승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뭐 다 이런 사람들 이계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충성 이재명 이렇게 하니까 아니 친명으로 된 그러면 거죠. 충성 이재명 하는 것에 결론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공천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정에서 충성 이재명을 뭘 했냐는 거예요. 공천 특별히 이 받으려고.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어떤 충성을 했냐. 대변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직 맡고 있지 않아요? 원내? 당직이 뭐 충성할. 아니 거리.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거 아닌 장 것 기자님 같은데. 말씀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은 공천 파동이 안 일어나야 돼요. 비명계들이 반발 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는 비명 행사 아니야? 친명 행사 아니야? 이렇게 프레임으로 그냥 민주당 공천을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 아까 자체가- 제가 여쭤봤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 김현전 의원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앵간히 보면 그 기준엔 대강 일치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좀 약간 당을 위해서 행동한 게 아닌 것 같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네. 그런데 그중에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케이스가 도드라져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국회에서 이제 사선을 했어요. 예.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했어요. 그 사이에 노동부 장관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공천에서 컷오프 되니까 불명예스럽다 그러면서 딱 예. 당을 나가버려요. 이러면 민주당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누릴 거 다 누리고 민주당 나서 지지자들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수진 의원도 그때 동작에서 경쟁하던 후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략공천으로 꽂으니까 그냥 선거 돕자해서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나를 컷오프해 이러면서 또 난리치면서 이제 탈당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당내에 반발이 있는 거죠. 그건 그런 국민의힘도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인지상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일정 정도의 전략공천이나 뭐 이런 등등으로 혜택을 받고 특히 이제 장관급 네. 뭐 정무직 공무원을 받아서 했던 사람들은 선당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외들의 비판과 요구가 있는 것이고 이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 어찌 보자면 현역 기득권 대 원외 간의 갈등 관계가 계속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 볼수 기자님 있을 것 말씀하신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 배제를 해도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마 크게 뭐 화를 동요하지 내거나 않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임종석, 이상한 그렇죠. 임종석 예. 그다음에 뭐 이광재 뭐 이런 분들은 사람들에 저 사람들을 대해서. 왜 꼭 배제할까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비명들은 뭐 싹을 잘라버리려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성동갑에다가 여론조사 돌려보면 그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안 주고 있잖아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 그 다음에 송갑석 의원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아니, 장 그래서 기자님? 내가 그 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끊겼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주말 사이에 그 계속 동네를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까? 했더니 근데 박용진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근데 이게 뭐 완전 그 극렬 지지자라기보다 민주당 약 지지 성향자들이 이제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살아와야 된다. 그래야 명분 있게 뭔가 공천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를 우스개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에는 이제 정봉주 예. 전 의원이 예. 공천 신청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명 전봉주 주려고 지금 박용진을 하위 10%에 넣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는 아닌 오해를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문제다. 예.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정략적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당해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전 그 규정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정략적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건 정략적 수사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동료나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비명들을 네. 공천에서 좀 내보내려고 원래 그렇게 툴을 좀 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2015년 툴이라니까요. 아니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뀐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네. 그걸 이번에 네. 더 넣고 빼지 않고 그런 것이 네. 이번 기회에 동료들 평가해가지고 비명계를 없애버리자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이재명 당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위한 진보 진영은 아니잖아요. 당대표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봐도 괜찮은 의원인데 그런 사람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은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일사불란한 당 만들어요? 그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잖아요. 왜 대통령한테만 충성하고 왜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 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하냐고 예. 하는데 그대로 그럼 자신들한테 한번 봐보세요. 거울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데 국민들은 누굴 찍어요? 윤석열 정권이나 이재명 당대표 당이나 이거 똑같네. 이거 어떡하지? 예. 이럴 거 아닙니까? 다른 모습 예. 보여줘야죠. 민주당 찍으란 얘기예요? 누가? 장성재 소장님. 아니요, 이제 아니, 보수파가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승리해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뭐 얼마 전에 예. 성한용 한겨레 신문 예. 기자가 아주 세게 비판을 예. 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예. 네, 이거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시그널입니다. 분명한 어떤 객관적 지표가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하락 추세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추세선이 시그널이고, 안 좋죠,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조사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예. 편차는 있지만 추세가 하락으로 잡힌다. 이것은 빨리 복구해야 되는 본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력의 부재인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줄지 말지 그러면 딴 데로 보내려고 예. 했다면 진작 미리미리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만저만하니 당신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보냈으면 아마 조율이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닥쳐가지고 뭐 줄지 안 줄지 경선을 하라는 건지 아닌지 시그널이 분명하지 않은 신호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네. 않으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고 결국에는 서로 기싸움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 싸움하는 거야. 선거 앞두고 네. 총선 앞두고 당권 싸움 하나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거다.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된다 싶습니다. 오늘 이광재 전 의원 나오고 내일 만약 임종석 전 의원 나오면은 좀 해소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2016년에 예. 그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공천 파동의 핵심이 유승민 전 의원이었어요. 그랬었죠. 당시 예. 공천 주냐 안 예. 주냐 가지고 거의 뭐 한 2달 정도 끌어가지고 공천이 막장 드라마 형식이 됐는데 이번에 민주당 그때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임종석 싫어. 임종석이 나의 경쟁자가 될 수 있어. 예.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이 사람은 배지 달아주면 안 돼. 라는 감정을 갖고 절대로 공천 안 주겠다고 지금 한 달째 끌고 예.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하시는 게 첫 물꼬를 트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이나 여권의 선거의 방식을 좀 참고를 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고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지금 사라졌잖아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2배 정도 가까이 예. 돼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를 빼고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 민주당 총선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략적인 판단이 예. 필요한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예. 당대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그 얘기에 없으니. 대해서 제가 취재해 보면 있어요? 친명 사람들이 제일 불쾌해하는 대목이 그 어느 대목이에요. 게요? 무슨 대목이냐면 끊임없이 대표를 흔든다는 거예요. 네. 리더십을. 그러니까 네. 리더십을 그럼- 존중하고 인정하고 리더십이 이렇게 있어야 존중하죠. 지금 리더십이 아니 그렇게 없는데 아니 지금 당 대표가 뭘 존중해. 77%나 되는 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당 대표를 향해서 그 얘기 같아요. 예, 제가 들어봐도. 끊임없이 예. 이제 흔들고 예. 뭐 기회만 봤으면 뭐 비대위를 세워야 예. 된다, 조기선대위를 띄워야 된다, 당신 빠져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친명계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예. 언제까지 이 당의 대표를 그렇게 아무나 그냥 쥐고 흔들면 되는 리더십으로 할 거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안 그러면 그 비주류 학살하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비주류 학살하자는 그게 왜 얘기잖아요. 비주류 학살이에요? 그러니까 친명 일색의 당으로 만들자는 게 비주류 학살이지. 아니 지금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네. 친명 일색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아니, 불러드렸잖아요. 아는데 상징적인 사람들이 정말.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공천 딱 결과를 한 가지만 보면 가지고 예.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그 공천 상황을 놓고 이런 정도면 아니겠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네. 어떠한 제가 그 좋은 보기에 분위기에서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사진을 한번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조국 교수하고 사진 찍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더니 두 분이 사진 한번 찍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네?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일단 사진부터 찍고 얘기하세요, 장 소장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장윤성 기자님이 저를 입틀막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된 리더십과 정치력을 예. 발휘하고 있느냐. 과연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총선을 지휘하는 게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 높느냐 아니면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느냐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네. D-44일이기 시간은 때문에 없죠. 지금 이 예. 상황에서 선장이 바뀌면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의 친명뿐만 아니라 비명, 친문 핵심들도 절대로 이게 그 전쟁 중에 말을 바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이 막 비실비실하니까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재명 대표 뭐 사진 떼고 네. 그 뭐 지원 유세도 안 받고 뭐 이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선거에 필요하고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면 붙일 수 있는 사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선거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친문들이. 예, 두 분 이재명 대표 얘기는 뭐 충분히 네. 한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하시기에 한번 평가해 보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천과 관련해서 중진들의 반발이나 재조정 같은 걸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라는 예. 차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예.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총선 공천이 끝나는 3월 22일 날 딱 명단을 보고 국민들이 뭐야? 여기는 그냥 현역 의원들 기득권 네. 다 챙겨주고 대통령실 비서관급 사람들은 다 좋은 지역 다 줬네. 이거 뭐야 그냥 안정적으로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거 네. 아니야? 이런 평가도 받을 수가 있으니 앞으로 비례대표 공천이나 지금 강남 가불병, 서초을 그리고 대구 경북의 중요한 지역도 한 10군데가 남아있거든요. 좋은 지역. 거기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의 성패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예.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게 없죠. 기득권 공천을 한 거죠. 예. 국민의힘 사람들이 제일 역대급으로 최악이라는 게 그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 지난 총선 예. 공천이거든요. 근데 그 공천에서 그대로 갔어요. 현역들 다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분들 그대로 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갈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뭐 그 물론 본인은 부인하지만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공천 확정이 됐고 네. 작년에 의원직 상실했던 김성교 전 그렇죠. 의원도 이번에 공천 다 예. 줬고, 그러니까 비리 정치인들이 다 그냥 살아나는 방식으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깨끗한 공천이다, 잘된 공천이다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 결국 끼리끼리 나눠 먹는 공천이 됐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TK하고 강남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유승민 전 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의 시간은 이번 거의 선거에 다 대한 됐습니다.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항상 시간이 부족하군요. 굉장히 줄어든 느낌을 예. 받습니다. 오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오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